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보이 시찬입니다. 자, 오늘은 무비토크 처음으로 한국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로 진행을 할 때는 일본 작품 혹은 일본 관련 작품이나 완전히 외화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비토크에서 소개할 작품은 완전히 일본 작품은 아니고요. 한국에도 익숙하신 팬이 엄청나게 많은 감독의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중일 공동 작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은 한미중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국가가 공동 제작을 하고 또한 배경으로 출연자들도 상당히 국제적인 출연자가 있는 작품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맨헌트, 한자로 타이틀이 있는데요. 추포라고 하죠. 쫓을 추에 체포할 때 포 써서 이제 쫓아서 잡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타이틀에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형사 액션물이고요. 이게 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간단하고 캐스팅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우선 감독은 뭐 저도 엄청나게 팬이죠. 존우 감독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한자를 오우상 감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오우상 감독님은 영웅본색, 페이스오프, 그리고 지금 헐리우드로 거점을 옮겨서 이제 헐리우드 작품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페이스오프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영웅본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편, 2편까지 이제 전우 감독이 제작을 했었고 3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극 감독으로 바뀌면서 오삼 감독님, 전우 감독님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캐스팅도 이제 주인발님 이외에는 캐스팅이 또 바뀌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확하게는 영웅본색 이제 원래 영어 제목이 배틀 터마로우죠. 배틀 터마로우는 2편까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검색 등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영웅본색 작품 하나만으로도 홍콩 느와르라는 장르를 만든 엄청난 감독이고요. 전우 감독은 그다음에 이제 액션 영화, 그다음에 느와르라는 장르를 만든 이제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주인발 조윤파 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고 또한 신한파 배우로도 유명하시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30대 이상 분들은 영웅본색 한 번씩 보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고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저는 지금도 가끔 보거든요. 지금도 이제 뭔가 이렇게 제 이제 브런치 에세이 글에도 쓴 적이 있는데 뭔가 좀 힘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도 영웅본색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감독인 존우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존우 감독 또 오랜만에 작품이어서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2017년작이고요. 이제 저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처음으로 봤고요. 한 3, 4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다시 아마존 프라임에 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팅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감독은 전우 감독이고 캐스팅이 중요한 거는 한국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제 하지원 님이 이제 출연을 한다는 걸로 이제 전우 감독과 하지원 이렇게 두 명만 캐스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배경이 일본입니다. 배경이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이제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내용을 빠질 수가 없는 작품이고 일본 촬영분과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 부분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일본과 미국 합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전우 감독님 국적이 정확하게는 지금 미국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영은 중국에서도 하고
조은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합병 이후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활동하신다고 이제 제가 기사를 보고 하기는 했는데, 전 국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활동 못하게 되는 이제 감독분들도 중국이나 홍콩 출신들 감독분들도 꽤 있는데, 조은우 감독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개봉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일본 캐스팅,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2명인데, 일단 그 유명한 이제 배우죠. 중국 배우 장하니님과 장하님의 제 영어 이름을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장하님과,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후쿠야마 마사루님이 캐스팅을 이제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 마사루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제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큰 키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차가운 이미지이면서도 나이가 약간 들어서 이 후쿠야마 마사루님은 굉장히 유명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독특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제 후쿠야마 마사루님은 원래는 가수였는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이제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이제 잘 뜨지를 못해서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배우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일드 팬분들 중에 굉장히 지금도 많이 보시는 드라마 중 하나가 갈릴레오 시리즈입니다. 갈릴레오 1, 2 시즌 2까지 있고, 관련된 영화가 많죠. 용의자 X의 헌신도 있고, 그리고 이 갈릴레오로 파생된 영화가 3편 정도 있는데 굉장히 다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화 드라마가 저도 굉장히 재밌다고 봤고, 히가시노 케이고님의 원작을 써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한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본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 드라마로 후쿠야마 마사루님의 팬이 저도 이제 됐고, 또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하는 곡이 많은데, 따뜻한 곡이 굉장히 많죠. 가족이 되자, 가족은이 나로 이런 곡들도 있고, 사쿠라 작가 이런 곡들도 있고, 제가 일본 초기에 많이 들었던 곡들인 것 같습니다. 일본 활동 초기에 소개를 많이 받아서. 근데 저도 일단 후쿠야마 마사루님은 배우로 더 이제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일본 배우로는 일단 후쿠야마 마사루님, 그 다음에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하죠. 곡성에서도 유명세를 탔었던, 그리고 많은 일본 관련 영화에서 악역으로 출연을 많이 하고 있죠. 쿠니무라준님이 일단 일본 배우 캐스팅이고요. 한국에서는 하지원님,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주인공이 이제 장하니님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체 실험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의 불법 행위에 이제 홍콩 출신의 변호사 장하니님이 이용을 당하게 되고요. 이제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일어난 장소가 오사카, 일본 오사카였기 때문에 그를 쫓는 형사로 나오는 게 후쿠야마 마사루님이고요. 이제 쫓다 보면서 진상을 알게 되고요. 이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헤쳐 가면서 이 둘만의 미묘한 우정이 이제 쌍트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그린 그런 영화고요. 이 스토리는 사실 조은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화랑 좀 비슷하냐면, 영웅본색 3, 공식적으로는 3라고는 하는데, 배우 캐스팅이 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3라고 좀 보지는 않는데, 영웅본색 3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형사와 범죄자의 이제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번에는 범죄자는 아닌데, 이제 누명을 쓴 범죄 용의자와 형사의 이제 우정, 그리고 국적을 초월한 우정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다른 진화형이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사카에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여러
장소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추적씬도 그렇고 그 보트 추적씬도 있고요. 굉장히 액션이 많이 나오고, 뭐 조은우 감독님이 이제 항상 연출하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슬라이드 권총 나옵니다. 미끄러지면서 총을 쏘는 씬.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가 나오니까 어떤 씬에서 나오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비둘기 나오니까 그것도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에서 좀 특이한 씬이 나오는데, 수갑으로 몸을 묶고 남성 2명이 한 액션으로 움직인, 이건 저도 처음 조은우 감독님의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액션 연구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갑을 찬 상태에서 액션을 하는 그런 씬이 나오는데, 이 씬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또 한 특이한 점이, 지금까지 제가 뭐 모든 영화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주인공, 여성 출연자들 중에서 쌍권총으로 조은우 감독님 영화에서, 조은우 감독님 영화에서 일단 그 남성 주인공이 많죠. 남성 주인공이 많은데, 이번에는 악역에서 여성 악역이 쌍권총으로 싸우는 씬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성 출연자 중에서 처음으로라고 이제 봤거든요. 맨헌트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액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좀 보였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 배우분이 일본어를 하는데, 성우를 썼어요. 이제 보통 배우들은 연습을 해서 이제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에 진짜 진심이죠. 뭐, 한국어에서 영어로도 했다, 뭐, 일본어도 완전히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국어도 외워서 하시는 분도 많고, 뭐, 무슨 언어가 됐든, 연기를 거의 완벽을 지향하면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중국 배우분이 그 일본 성우를 쓴 거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 그게 자연스럽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일본 배우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혹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중국 배우가 없다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일본 배우 계열을 캐스팅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가 섞이다 보니까, 이제 공통 언어는 영어가 되는 거죠. 영어가 되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난무를 하면서,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3개국어 뭐 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3개국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영어가 특히 난무를 하고, 이제 중국어 내용도 파트도 많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좀 어렵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을 일본에서 보기 때문에 일본어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막이 나오죠. 영어나 중국어는 자막이 나오고 일본어는 나오지 않는데, 한국에서 보시면은 아마 한국어 이외의 한국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자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게 그 국제적인 영화나 나중에 소개할 이제 영화에서도 말할 내용인데, 특히 이제 영어 파트가 많은 영화에서 보면은 뭐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딱 알맞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알맞게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고, 간단한 얘기를 할 때는 한국어로 했다가 복잡한 얘기할 때는 영어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설정도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요소에서 좀 미묘한 부분으로 작용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3개국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본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설정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설정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다른 캐스팅은 잘 모르겠는데, 후쿠야마 마사루님 팬이긴 한데, 이 후쿠야마 마사루님 이미지가 굉장히 다용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갑고 이제 이지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완벽한데, 이게 약간 거칠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형사의 이미지로는 좀 안 맞는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사로 나오는 역할이 몇 작품이 있는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보긴 봤는데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형사로 느끼기에는 눈빛이 너무 선하고요. 이게 형사분들 눈빛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너무 선하고 잘생긴 데다가 뭔가 좀 이렇게 형사면은 범인을 잡고 싶다는 이렇게 집착이나 어떤 강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후쿠야마 마사루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뭔가 너무 캐릭터를 멋지게만 살리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이번에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인 캐스팅 느낌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캐스팅을 하는 데는. 그래서 전반적인 영화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캐스팅이었고, 역시 존우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 씬이 굉장히 화려하죠. 카메라 씬이 굉장히 화려하면서 액션 씬도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제 뭐 비둘기라든지 슬라이드 권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제한 탄창은 아니고요. 무제한 총알은 아니고 총알이 떨어지는 씬도 몇 군데에서 나오니까 이제 현실성도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가 존우 감독님의 이제 최신작이긴 한데 굉장히 복잡한 캐스팅과 구조를 가진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소설 원작으로 일본 오사카, 이거 설정은 오사카와 홍콩이라는 설정을 이제 두고 있는데 촬영은 거의 이제 일본 오사카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본 캐스팅,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중국 캐스팅,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출연한 하지원님의 경우는 중국 킬러 역으로 나오죠. 중국 킬러 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이제 중국어로 얘기하는 씬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설정이긴 한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죠.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하고 이제 존우 감독님의 이제 다른 어떤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겪어오면서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지원님 인터뷰도 보니까 역시 영화계에서는 존우 감독님을 다들 이제 뭐 거의 레전드 전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전설이기 때문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이제 다들 굉장히 이제 영광으로 여기는 배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영웅본색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가 코멘트나 일본 평들 찾아보면 인생을 바꿔줬던 영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명작, 뭐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도 물론 숨은 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존우 감독님의. 그래서 뭐 좀 명작을 너무 기대하고 보면은 뭐 리플레이스먼트 킬러 뭐 이런 헐리우드 초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실망하기도 저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점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뀌고 이제 페이스오프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헐리우드 스타로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존우 감독님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후쿠야마 마사루님은 뭐 최근에도 이제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단 이분 캐릭터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캐릭터고요. 저는 이제 라디오도 이제 가끔 들었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이분이 재밌는 야한 농담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멋있는 분위기, 영화나 드라마랑 전혀 다른, 이제 토크에서 얘기하는 거나 입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캐릭터, 이제 닮은 캐릭터가 없죠. 후쿠야마 마사루님 같은 경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생각보다 소개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갈릴레오 시리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드에서 명작 일드로 꼽히는 갈릴레오 시리즈는 꼭 일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과학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맥가이버라는 그 미국 드라마 굉장히 인기가 있던 드라마가 있었죠. 네, 맥가이버 칼이라는 게 유명해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맥가이버 시리즈의 일본판이 바로 갈릴레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꼭 봐주시고, 이번 그 소개한 영화는 다국적 설정의 조노 감독과 조노 감독님과 후쿠야마 마사루라는 장하니 하지원 님이 출연한 그런 액션 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노 감독님 영화의 특징이 뭐라 그러죠? 남자만의 우정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느와르라는 장르 자체가, 그리고 영웅본색에서 그 여성 출연자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여성 차별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만 나온다고 해서 남성 차별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고, 영화에서 어떤 그 조노 감독님이 추구하는 어떤 그 마초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우정, 남자만의 우정, 그리고 남성미 뭐 이런 것이 이 영화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여성도 포함이 된 액션 시리즈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느꼈고요. 뭐 재미가 있던지 없던지, 저는 사실 이거 영화 한 3번째 본 것 같은데 3번째 봤을 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언어 설정이 너무 난무를 하는 바람에 좀 애매했는데, 이제 3번째 봤을 때는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리고 씬이 굉장히 잘 찍었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봤고요. 사실 영화가 종합예술이고 뭐 어려운 영화도 있는데 조노 감독 영화는 뭐 어려운 내용을 담지는 않죠. 간단하면서 전개가 빠른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조노 감독님의 액션 영화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개한 영화는 조노 감독, 그 다음에 후쿠야마 마사루, 장하니 하지원, 쿠니무라 준이 출연하는 맨헌트였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한국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다른 작품은 일본 작품이나 또 다른 해외 영화, 그리고 또 한국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어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어로 했을 때 또 반응이 좋다든지 코멘트를 많이 적어주시고 그러시면은 다시 또 한국어로도 하는 에피소드를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